수능 국어지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국립공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사 안수영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직접 대하고 한 10여 년 정도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서 느끼고 있고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께 조금 아이디어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어교사로서 계속 지내면서 느꼈던 부분은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러다가 또 한 번 느끼게 된 게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읽고 쓰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에게 벌어진 일로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갖게 된 능력이다. 뇌를 봐도 이는 드러나는데 태생적으로 뇌에는 읽고 쓰는 기능이 없다.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 읽지 않으면 퇴화한다. 동시에 꾸준히 읽으면 그 능력이 키워진다. 저희는 계속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책 읽기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때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과 다큐를 보고 나서 다시금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고 키워진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경험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이 능력을 키우는데 내가 학교에 있는 생활에 집중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한두 장을 읽어도 아니면 더 적게 읽어도 충분히 읽고 고민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그때부터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게 하는 그 기반이 된 전제가 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능에 대한 준비는 결국은 독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개인차를 고려한 코칭까지 가야 학생 개인을 조금 더 도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수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코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메꿀지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도 아니지, 한 10년 이상 요즘에 학생들은 국어를 내신 국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도 내신 국어 이상의 범위를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르치기 힘든 환경이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능 국어가 어떤 재능보다는 독해 능력을 판단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게 일부분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일 교육에서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 교과서에서 파스타가 나왔다고 하자. 내신에서는 파스타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파스타를 만드는 순서가 문제로 나온다. 수능에서는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드는 법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렇게 향수라는 작품, 장마라는 작품을 공부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향수나 장마가 초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학습 목표를 위해서 이 작품이 선정된 거라는 걸요. 그런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자,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한다. 저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학생들도 이 부분을 외워서 문제에 풀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수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작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맞춰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외우는 게 학생이 해야 될 공부가 아니라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어떻게 찾아가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초점이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수능이란 건 알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지문을 다 분석을 하고 가르쳐준 이후에 내신을 풀게 하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좀 어긋난 느낌이죠. 학생들은 지문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지문을 접해야 되는 수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고민을 했던 게 이 연결성이었습니다.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 국어의 영역을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을 수행평가, 수업을 하면서 수행평가 이루어지는 요소로 잡고, 읽기와 문법은 지필평가를 통해서 내신으로 확인을 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영역을 나눠놓고 학생의 독해 능력과 그리고 국어 문법적인 실력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을 제일 큰 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학년 때부터 보통 일주일에 4시간씩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고요.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제가 3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1학년 때부터 학생들과 1년 이상을 지내오곤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잡고, 그걸 내가 모두 다 가르칠 수 없으면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자 라는 걸로 저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국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진도를 끝낸다는 속도보다는 이해를 학생들에게 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외우는 것보다는 독해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끊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됐을 때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그 중간은 중간고사까지의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한 분은 고전시가, 한 분은 현대시,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는 한 분은 고전소설, 한 분은 현대소설에서 그 영역에 대한 경험치를 높여서 이 영역에 대한 글들을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초점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학년 2학기 때인데요. 저는 인문 영역을,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기술 영역을 맡아주셔서,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전까지 그 영역에 대한 글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 글의 흐름도 이해해보고 구조로 잡는 걸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목표는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춰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계속적인 경험치를 넓히면서 고민하면서 읽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활용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제가 먼저 다 풀어보고요. 학생들에게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차선을 나누고 우선순위에서도 순서를 잡아서 학생이 조금 쉬운 것부터 읽어가면서 제재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결국에 수능에 대한 준비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EBS에 있는 강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주의사항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제재를 읽고 문제를 푸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네 독해의 상황과 실은 조금 더 능숙한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상담하거나 코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의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무엇이 틀렸는지부터 다시 확인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1, 2학년 때는 이 세 가지가 틀이 잡혀서 움직이죠. 10번까지는 화법과 작문, 나머지 5문항은 문법, 그리고 밑에서는 독서 세지문과 문학 내지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번 선생님들께서 보시겠어요? 이 학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에 대한 소양은 없습니다. 5문항 중에서 3문항을 틀렸다는 건 실은 다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학생이 독해 능력이 꽤 있는 건데요. 문법에 대한 소양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문법을 사용할지 이 부분을 학생들과 한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와 문학에서 보면 띄엄띄엄 틀려 있고요. 틀린 것들을 보면 C나 D의 정답률이거든요. 그럼 어려운 걸 틀렸기 때문에 이 학생은 실은 무언가 방법이 필요하기보다는 천천히 계속 쌓아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점수가 2등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연속적으로 틀리고 있는 문항이 있다. 이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학생이 시간 안에 다 못 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안에 못 풀지만 그때 나타나는 특성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시간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가 느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학생에게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시간 안에 있는 압박을 어떻게 느끼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3학년 때가 되면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1번부터 34번까지는 독서와 문학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게 선택 과목인데 이건 역시 비슷하게 활용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학생이 상담을 왔을 때 그냥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지만 그 성적표를 보고 분석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을 지도해 주실 때 열일 가진 학생이 더 노력하고 싶은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누적된 결과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교과에 대해서 학생이 1년에 4번 정도 학평을 보는데 이 학평이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학생의 성장세 그리고 학생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학생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처음엔 저희는 일단 열심히 해봐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한 2개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6번이 모여졌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방법론적인 측면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학생들과 함께 1년, 2년을 가야 된다면 이 학생의 추이를 조금 더 봐서 내 지도의 어떤 경험치를 조금 더 쌓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그럼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가 되면 그 다음에 개별적인 코칭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1, 2학년 때는 독서, 문학 여기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법과 작문, 매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읽고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독서력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풀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수학이나 영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이라든지 할 게 많기 때문에 국어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욕심을 부려도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두 지문씩 꾸준히 쌓아가서 경험치를 쌓는 게 저희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2지문씩만 꾸준히 풀었어도 500일이면 1000지문이 되는데 지문 1000개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사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수능 특강도 다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쌓아야
그래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지 않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잘해요? 어떻게 해야 점수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것은 실은 아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친구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두 지문씩만 학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풀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며 읽게 되었을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을 구분해서 시간 제한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지금 가르친 학생들이 1년에 누적을 상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이 전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 3학년 때 어떻게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좀 흔들림 없이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두 지문이 저는 적은 게 아니라 충분한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시중의 기출문제집들은 한 지문당 제한 시간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그 한 세트 안에서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이 되면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게 됐다라고 한다면 전체 세트로 되어 있는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게 하고요. 그 중에서 독서와 문학을 떼서 풀게 하는데 시간 배분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이 정도 시스템이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 안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저도 독서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어서 빠듯하게 푸는데 저는 독서 같은 경우는 35분 정도로 잡고 있고요. 문학은 25분 정도로 잡고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학생들이 학평을 풀 때 같이 푸는데 독서가 4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은 최소한 20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니 학생들도 개인차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 넘기는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풀 정도가 된다. 그러면 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문학과 독서 60분을 집중해서 푼다는 거는 실은 다른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하루, 독서 하루 이렇게 풀게 하고 문학 하루 풀면 그 다음날은 피드백, 독서 하루 하면 그 다음날은 피드백,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학년이 되면 문제가 좀 바뀌죠, 상황이. 독서가 한 지문이 늘고 선택 과목 문항수가 줄거든요. 기본 틀은 이렇게 잡고 학생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면서 시간에 대한 지도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정도까지 끝나면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용으로 사용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모든 영역을 잘할 필요도 없고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지금 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문항과 점수를 정리해 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표로 하는 등급이 몇 등급인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3학년 때 저희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얘기를 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사용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목표 등급을 2등급으로만 잡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으로 잡기에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집중력 그리고 졸업생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어를 1등급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최저에 대한 맞출 용도를 생각을 한다면 크게 실수할 수도 있어서 국어는 2등급을 최대로 잡아놓고 생각하자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법에 대한 준비가 실은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의 트렌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화법과 작문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서부터 화법과 작문이 맞아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최근에 학생들과 접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맞추시면서 학생의 성향에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4, 5등급이 맞는다면 그러면은 어차피 틀려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언매가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으니 언매를 차라리 택해서 조금이라도 등급을 잘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학생 개별의 상황에 따르고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학생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이하가 목표라면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 만약에 기술 지문이 어렵대요. 정말 어렵대요. 그럼 기술 지문 안 풀어도 나머지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간 안에 2지문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대요. 그러면 버리는 지문이 정말 어렵고 많이 틀리는 지문을 버리고 나머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3, 4등급은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공주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하 9라면 그러면 거기서 국어를 4등급 정도가 맞추는 게 목표라면 학생이 준비하는 기간이 많지 않았을 때 모든 것들을 공부해 라는 것보단 조금 끊어서 맞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학생이 수능 최저 준비할 때도 훨씬 더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생이 8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판단과 안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현대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떤 학생은 고전 소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떤 학생은 기술 지문은 어려워하거든요. 그 학생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을 무엇인지 알려면 이 학생이 일단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긴 힘들지만 국어에 진심인 학생들 그리고 학업에 진심인 학생들은 저희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도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업을 가능하면 수능과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면에서 내신 문제도 수능을 준비하거나 수능과 관련 있는 문제로 내보면 어떨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분명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학생의 수능 국어를 돕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해 능력이고요. 결국에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과 상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안에 당연히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 마치겠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